회피형 인간에서 탈출하는 6가지 방법. 혹시 새로운 경험을 최대한 피하고 감정을 잘 억누르는 편이신가요? 이는 회피형의 대표적 특징인데요.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회피형 인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애착 유형이 무엇인지와 회피형의 구체적인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착 유형은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감정적인 유형입니다. 어린 시기에 우리는 부모와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애착 유형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애착 유형은 성인기의 연애나 정서적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애착 유형에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안정적으로 잘 돌봐주었다면 안정형이 형성되어 타인에게 의지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잘 발달합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불안형 혹은 회피형 애착이 형성됩니다. 불안형은 타인에게 과하게 의존하며 도와달라고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회피형은 다른 사람을 과하게 거부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왜 회피형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걸까요? 사실 회피형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착과 애착 억압이라는 두 가지 모순적인 갈래가 함께 존재합니다. 회피형 인간들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애착을 형성하려고 할 때 어릴 때 부모님과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찾아와서 자동으로 애착을 억누르는 버튼이 동시에 켜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불편한 느낌을 느끼게 되고 자꾸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회피형 인간들도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신이 왜 도망치고 싶어 하는지, 왜 친밀해지는 관계가 숨막힐 듯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꾸 안 좋아지고 연애도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착각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회피형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형 인간이면 독립적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피형 인간들은 자신이 독립적인 성향이라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감정을 잘 추스르는 것들이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면 우월감까지 느끼고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친밀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혼자 처리하는 것에 자만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은 서로에게 감정을 나누고 의지하고 의존해 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의존이나 의지가 문제인 것이지, 친한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은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애착 이론서에서 말하는 의존의 역설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의존할 때 사람은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본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자신이 회피형이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이제 회피형에서 벗어나는 해결책 6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애착과 억압 두 가지의 버튼을 찾아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자신의 문제의 원인에 직면해야 합니다.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출발점과 해결점은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만 해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회피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가 도망가고 싶은 이유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애인이든 썸남, 썸녀이든 매력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자신과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별로라고 느껴진다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본인이 회피형입니다. 애착과 함께 애착 억압 버튼이 동시에 눌렸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분명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쁜 사람이었는데 가까워질수록 상대의 단점만 눈에 띄는 것은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애착을 억압하는 버튼이 눌려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가까운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밀어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만 찾고 있다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인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본인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애인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어라. 회피형과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정형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회피형들은 그게 불편해서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까워지는 것을 끝내려고 할 때 드디어 상대방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이렇게 불안함과 외로움의 악순환을 만드는 건 회피형인 자기 자신입니다. 즉, 회피형은 가까워지면 마음에 안 들고 멀어지면 잡고 싶어하는 연애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럴 때 회피형이 해야 할 일은 애인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애인에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낀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애인을 안아준다든지, 만나면 뽀뽀해준다든지, 사랑한다고 말하든지, 자신의 성향을 미리 말해준다든지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애인은 둘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고 이해해 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던 독립성도 유지하고
애인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면 애인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고 싶어. 그런데 그건 자기 탓이 아니라 내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어서요. 잠깐만 혼자 있다 올게. 세 번째, 안정형 애인을 만나자. 회피형인 사람은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회피형이 불안형을 만나면 서로 불행해지고 서로의 문제와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불안형은 분노, 집착, 협박, 질투, 애원 등 회피형을 잡아두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기 때문에 불안형을 만나면 안 됩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회피 성향을 극복하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쉬워집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라. 회피형은 상대방과 밀접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의 단점을 자연스럽게 찾아냅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회피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애인의 장점을 매일 5개씩만 찾아보세요. 억지로라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을 할수록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인과 함께 있는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애인을 사귀면서 좋았던 점, 애인의 장점을 매일 종이에 적어 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기억들을 상기시키면 회피형 극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 여친, 전 남친 미화 작업을 그만두세요. 회피형의 가장 문제는 헤어진 전 애인을 미화해서 계속 떠올린다는 점입니다. 전 애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였고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미화합니다. 팩트를 살펴보면 전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친해졌을 때 밀어내서 떠난 애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 애인을 떠올리는 것도 애착 억압 버튼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 헤어진 전 애인도 회피형인 자신이 밀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애인과 헤어지면 마찬가지로 미화해서 계속 떠올리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는 운명의 상대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피형은 자기에게 딱 맞는 운명의 상대가 있다고 믿고 지금은 그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인과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써먹는 애착 억압 전략입니다. 세상에 운명의 상대는 없습니다. 완벽한 소울메이트 따위는 영화나 로맨스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이지 세상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회피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